밤늦게 불이 다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쳐다볼 때, 아니면 햇빛 쨍쨍한 야외에서 선글라스 끼고 대충 고개를 딱 돌렸을 때요. 네, 얼굴 인식으로 잠금 풀릴 때 말씀이시죠? 맞아요. 스마트폰 잠금이 스르륵 풀리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 카메라는 대체 내 얼굴에 뭘 보고 나라고 확신하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 가져보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는 보통 사진이나 영상 볼 때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픽셀에 맺힌 아주 정직한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렌즈에 잡힌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런데 만약 컴퓨터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평범한 2차원 평면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평면이 아니라고요? 네, 이 평범한 이미지 평면을 통째로 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막 비틀어 버릴 수 있다면요. 아, 비틀어 버린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매직아이 그림이랑 그 홀로그램 스티커 생각해보면 딱 맞겠네요. 정면에서 보면 그저 막 지지직거리는 의미 없는 패턴 같은데 고개를 살짝 특정 각도로 기울이는 순간 전혀 다른 3차원 그림이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소개할 자료들의 핵심이 바로 이 각도를 트는 마법에 관한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분수 풀이의 변환, 영어로는 FRFT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이름부터 벌써 막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기술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도로의 보안 카메라, 심지어 인터넷 떠도는 밈 이미지들, 저작권 배후에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차원을 비튼다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차원을 회전시킨다는 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사진을 거꾸로 뒤집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 물리적인 각도 조절이 아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2차원 이미지는 가로축과 세로축, 즉 공간의 픽셀들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기존의 풀이의 변환이라는 기술은 이 공간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차원, 즉 주파수의 차원으로 100% 변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구성하는 색이나 밝기가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그 파동의 횟수만 뽑아낸다는 거네요. 맞아요. 마치 악보를 보고 피아노 건반에 어떤 음들이 쳐졌는지만 주파수로 쫙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주파수로만 본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분수풀이의 변화는 좀 다릅니다. 공간과 주파수, 그 양극단의 중간 어딘가로 차원을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중간 어딘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공간 차원을 0도, 주파수 차원을 90도라고 한다면 신호를 한 37도 혹은 60도 같은 특정 각도만큼만 비스듬하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와, 시간과 주파수가 묘하게 섞여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원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단순히 픽셀 위치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동의 주파수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 성질이 반씩 섞이도록 축 자체를 대각선으로 틀어버린다는 건가요? 네, 축을 비스듬하게 세우는 거죠. 솔직히 아직 머릿속에 확 그려지진 않는데 차원을 그렇게 어중간한 각도로 틀어버리면 도대체 뭐가 좋은 겁니까? 그냥 보기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복잡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엇인가를 남들은 전혀 볼 수 없는 비스듬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남들 눈에는 그냥 노이즈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미지 암호화 분야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 회전하는 각도, 전문 용어로는 변환 차수입니다. 변환 차수요? 네, 이 차수 자체가 아주 강력한 암호 키 역할을 합니다. 원본 이미지를 예를 들어 42.5도만큼 분수 풀이에 변환시켰다고 해보죠. 이걸 평범한 컴퓨터나 사람 눈이 존재하는 0도의 일반 공간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볼까요? 42.5도 차원의 이미지를 0도에서 본다. 네, 그러면 원래 형태는 완전히 붕괴되고요. 화면 전체에 그냥 회색 모래알을 흩뿌려 놓은 것 같은 완벽한 무작위 잡음, 즉 랜덤 노이즈 덩어리로만 보입니다. 아, 원래는 선명한 얼굴 사진이었는데 42.5도라는 엉뚱한 차원으로 비틀어 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그저 옛날 TV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처럼 보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만약에 해커가 시스템을 뚫고 들어와서 이 노이즈 덩어리인 파일을 통째로 USB에 담아 훔쳐갔다고 가정해보죠. 어쨌든 파일 자체는 해커 손에 넘어간 거잖아요. 네, 넘어갔죠.
그럼 해커가 슈퍼컴퓨터를 빵빵하게 돌려서 어떻게든 이 노이즈를 원래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일반적인 암호화 기술이라면 해커가 패턴 분석해서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 암호화는 보통 데이터를 잘게 쪼개거나 순서를 복잡하게 뒤섞는 방식이거든요. 아, 같은 차원 안에서 픽셀들 자리만 바꾸는 퍼즐 맞추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퍼즐 조각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과 컴퓨팅 파워만 갈아 넣으면 결국엔 맞출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변화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차원의 축 자체를 기울여 버렸습니다. 아예 축을 기울였다. 네. 해커가 이 파일이 42.5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그 차수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애초에 퍼즐판이 어느 방향으로 누워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겁니다. 와, 0도의 세상에서 42.5도의 신호를 억지로 해독하려고 아무리 수학적 분석을 돌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에너지가 이미 다차원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패턴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밀실의 데이터를 던져넣은 셈이죠. 정확히 마이너스 42.5도만큼 역으로 회전시키는 열쇠가 없으면 복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차원의 축 자체를 기울여서 아예 퍼즐판을 숨겨버린다니. 진짜 소름 돋는 방어력이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어떤 궁금증인가요? 만약에 이미지를 아예 노이즈로 뭉개서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밈 이미지나 상업용 사진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사진인데 그 안에 몰래 저작권 정보 같은 게 숨겨져 있다고들 하잖아요. 워터마크라고 부르는 거요. 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죠. 겉모습은 그냥 0도의 일상적인 이미지로 멀쩡히 두면서 그 안에 남몰래 정보를 숨길 때도 이 비스듬한 차원이 쓰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워터마킹 기술에서 이 변환이 각광받는 이유거든요. 방금 암호화에서는 이미지 전체를 회전시켰잖아요. 워터마킹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다르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원본 이미지는 0도에 그대로 놔두고요. 숨기고 싶은 저작권 정보나 비밀 데이터만 먼저 특정한 분수 차원으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노이즈처럼 확 흩어진 비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에 아주 미세하게 합성하는 거죠. 아, 0도의 이미지 위에 비틀어진 차원의 데이터를 더 씌운다. 네, 그러면 사람 눈에는 원본 이미지 픽셀들만 보일 뿐이고 그 배경에 옅게 깔려있는 다차원적인 주파수 신호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인터넷에 사진 올릴 때 그냥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용량 줄이려고 압축을 엄청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더 예뻐 보이게 막 뽀샤시한 필터를 씌우죠. 네,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작업들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퍼가면서 일부러 색감을 좀 바꾸거나 노이즈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사진 압축한다는 건 결국 데이터 일부를 깎아내고 버린다는 뜻인데 겉보기엔 멀쩡해도 픽셀은 훼손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숨겨도 워터마크는 찢겨나가지 않고 살아남는 거죠? 압축이나 필터링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JPEG 같은 포맷으로 이미지 압축할 때 보통 시각적으로 덜 중요한 고주파 성분을 가차없이 잘라내서 버리거든요. 아, 픽셀 값이 확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들을 날려버리는군요. 맞아요. 아니면 블러 필터를 씌워서 이미지를 뭉개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변형과 공격들은 전부 0도의 공간 차원이나 90도의 순수 주파수 차원에서만 일어납니다. 아, 공간과 순수 주파수에서만. 네, 그런데 우리가 숨긴 워터마크는 45도라는 비스듬한 차원에 널리 퍼져 있잖아요. 원래 0도 차원 기준에서 보면 이 워터마크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고주파나 저주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압축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이 자, 이제 고주파 데이터다 버린다 하고 쓸어 담으려고 쳐다봤는데 워터마크 데이터는 45도로 틀어져서 막 쪼개져 있으니까 압축 프로그램 눈에는 이게 버려야 할 데이터로 안 보이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에너지가 공간 전체랑 주파수 대역 전체에 아주 골고루 옅게 스며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보안 검색대 통과할 때 물건을 분자 단위로 쪼개서 통과시킨 다음 반대편에서 재조립하는 거랑 비슷해요. 와, 기발하네요. 외부 공격이나 필터가 표면적인 픽셀 데이터들을 아무리 깎아내고 뭉개뜨려도 그 엇갈린 차원 깊숙이 흩어져 있는 워터마크 본질에는 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엄청 압축되거나 필터가 씌워진 상태라도 나중에 다시 정확히 45도로 회전시켜 스캔해보면 그 흩어졌던 에너지들이 싹 선명한 저작권 정보로 뭉친다는 거죠. 네, 놀랍게도 그렇게 복원이 됩니다. 방어력이 진짜 무적 수준이네요. 숨겨진 차원의 데이터를 흩뿌려 놔서 겉면의 공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니.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변환 기술은 정보를 숨기고 방어하는 데에만 특화된 방패 같아요. 방패라?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한번 딱 뒤집어 생각해보죠. 만약 이미지가 이미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촬영될 때부터 막 노이즈가 잔뜩 낀 엉망진창인 상황이라면요. 숨기는데 이렇게 도가 텄다면 반대로 이 난장판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정보만 쏙 찾아내는 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역발상입니다. 사실 그 복잡성 속에 숨겨진 형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 수학적 회전의 증가가 더욱 빛을 발하거든요. 원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 찾아내는 것도 잘하나요? 네, 바로 노이즈 제거와 경계선 검출입니다. 사진 띄다 보면 일반 렌즈나 필터로는 도저히 못 걸러내는 아주 까다로운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방향성이 있는 잡음이죠. 방향성이 있는 잡음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언가 중요한 물체를 찍었는데 그날따라 막 굵은 비가 아주 거세게 사선으로 내리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빗줄기들은 공간 차원, 즉 이미지 평면에서 보면 물체를 가리고 있고요. 네, 비가 물체를 덮어버리죠. 주파수 차원에서 봐도 이 빗줄기의 파동이 물체 윤곽선이랑 비슷하게 섞여 있어서 제거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빗줄기만 지우려다가 물체 형태까지 같이 쓱 지워져 버리기 일쑤죠. 아, 맞아요. 포토샵 같은 걸로 사진에 있는 빗줄기나 철망 같은 거 지우려고 해보면 뒤에 있는 배경이나 사람 얼굴까지 막 같이 뭉개지면서 엄청 어색해지잖아요. 공간도 겹치고 선의 형태도 겹쳐서 기계가 두 개를 분리를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 차원을 비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가 특정한 각도, 예를 들어 딱 60도로 내리고 있다면 이미지를 정확히 그 60도 각도의 분수 풀이의 도메인으로 회전시켜 보는 겁니다. 아, 비가 내리는 각도랑 똑같이 60도로 맞춘다고요? 네, 공간과 주파수가 결합된 이 특정 차원에서 분석하면 아까까지는 화면 전체를 어지럽게 막 뒤덮고 있던 수많은 사선의 빗줄기들이 마치 하나의 점이나 아주 좁은 선형 데이터로 뭉쳐지게 됩니다. 아, 깃줄기가 점으로 뭉친다고요? 빗줄기가 가진 고유의 파동과 회전 각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에너지가 한 곳으로 확 응집되는 현상이죠. 반면에 뒤에 있는 물체나 사람 얼굴은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넓게 쫙 퍼져 있습니다. 화면을 꽉 채우던 비바람 노이즈가 그냥 점 하나로 뭉쳐버린다? 그럼 우리는 지우개로 그 점 하나만 살짝 지워버리고 다시 원래의 0도 차원으로 이미지를 돌려놓으면? 물체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빗줄기만 마법처럼 사진에서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마법 같네요. 이것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아주 우아한 형태의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방향이나 주파수 성분만 콕 집어서 조작할 수 있는 맞춤형 수학적 프리즘을 사용하는 셈이죠. 맞춤형 프리즘이요? 프리즘 각도를 미세하게 돌리다 보면 배경의 그 어지러운 노이즈는 전부 상쇄돼서 투명해지고요. 오직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체의 순수한 윤곽선, 즉 경계선과 주파수가 완벽하게 딱 정렬되는 순간이 옵니다. 압도적인 혼돈 속에서 특정 차원 각도를 맞춰내는 것만으로 가장 순수한 형태를 분리해내는 거죠. 노이즈가 막 가득한 난장판에서 차원의 각도를 돌려 내가 원하는 윤곽선만 끄집어낸다? 이 메커니즘 듣다 보니까 오프닝에서 해가 던졌던 질문의 퍼즐이 이제야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안면 인식 기술이요? 아, 맞아요.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죠. 밤거리든 대낮이든 빗속이든 아니면 우리가 막 고개를 돌리고 있던 기계가 우리를 딱 알아보려면 결국 그 혼돈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윤곽선을 찾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실생활에서 이 융합 분석 능력이 가장 극한으로 시험받는 곳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기계 입장에서 사람 얼굴 식별하는 건 정말 악몽과도 같은 작업이거든요. 악몽식이나요? 얼굴은 늘 환경에 따라 변하니까요. 얼굴 위로 드리워지는 그림자, 땀이나 유분기 때문에 생기는 빛 반사, 렌즈 바라보는 3차원적 각도의 틀어짐까지 이 모든 변수들이 카메라 센서에 맺히는 픽셀 값, 즉 2차원 공간 데이터를 끊임없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빛이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올 때 코의 그림자 모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픽셀 데이터만 놓고 보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두 사람의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기존의 평범한 안면인식 시스템들이 툭하면 주인을 몰라보거나 엉뚱한 사람으로 착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픽셀의 명암과 모양에만 의존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기술은 단순히 픽셀의 밝기만 보는 게 아니라
공간과 주파수를 같이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빛의 변화나 얼굴 각도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는 거죠? 이 기술은 단순히 명암이라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이루는 공간적 형태와 그 형태들이 만들어내는 굴곡의 주파수를 통합된 차원에서 딱 보는 거죠. 아, 형태와 굴곡을 동시에? 조명 방향이 바뀌어서 픽셀 밝기 값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당신의 광대뼈가 튀어나온 정도, 콧대의 기울기, 턱선의 곡률이 만들어내는 다차원적인 주파수들의 상대적인 배열과 비율,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아, 뼈대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시스템은 환경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그 표면적인 노이즈를 아까 빗줄기 지워버린 것처럼 싹 걸러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빛이나 각도가 막 요동쳐도 절대 변하지 않는 당신 얼굴만의 고유한 수학적 뼈대, 즉 데이터의 불변하는 구조적 특징이죠. 와, 컴퓨터는 이제 일시적인 빛의 장난에 속지 않고 그 픽셀 이면에 자리 잡은 당신 얼굴의 고유한 진실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겁니다. 빛의 장난에 속지 않고 불변하는 구조적 뼈대를 꿰뚫어 본다. 와, 오늘 우리는 정말 칠판 위의 수학 공식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곳까지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시간 주파수 평면의 회전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숨 막히던 수학적 발상의 전환 하나가 이토록 많은 물리적 한계를 다 부수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쵸. 정말 놀라운 파급력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각도로 확 비틀어버려서 해커를 바보로 만드는 완벽한 암호를 만들고 용량 줄이려고 이미지를 마구 깎아내고 압축하는 거친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워터마크를 심었잖아요. 네, 방어력도 대단하죠? 게다가 그 거센 빗줄기 같은 노이즈를 차원을 돌려 한 점으로 뭉친 다음 지우개로 쓱 지워버리는 마법을 보여주더니 결국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와 각도의 왜곡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얼굴의 본질적인 뼈대를 딱 찾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다룬 이 모든 기술적 도약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단일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일한 시각이 아니다. 만약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2차원 공간에만 집착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주파수라는 한쪽 면만 따로 떼어보는 데 그쳤다면 이런 혁신은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축을 과감하게 비틀어야 해요. 당연한 걸 비틀어라. 0도와 90도라는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공간과 주파수라는 전혀 다른 차원들을 융합해 45도, 60도의 회전된 시각을 딱 가졌을 때 비로소 갇혀있던 한계의 벽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회전된 시각이라는 말 때문에 제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좀 발칙한 생각이 하나 탁 떠올랐는데요. 오, 어떤 생각인가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너무 분명해진 건 컴퓨터는 더 이상 우리의 앞에 이미지를 단순히 색이 칠해진 픽셀들의 평면적인 집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계들은 수학의 힘을 빌려서 각도를 비틀고 회전시키면서 시간과 공간, 주파수가 복잡하게 얽힌 다차원의 우주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눈보다 훨씬 다차원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 깊은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두 눈이라는 불완전한 감각기관을 통해 빛이 반사되는 표면만을 바라보며 그걸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0도의 표면만 보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만약 기계가 빛의 왜곡, 각도의 틀어짐, 막 쏟아지는 노이즈조차 우아하게 싹 걸러내고 사물에 변하지 않는 다차원적 본질만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겉면만 바라보는 이 0도의 세상과 컴퓨터가 해석해내는 다차원의 뼈대 중 대체 어느 쪽이 더 진짜 현실에 가깝다고 말해야 할까요? 와, 그거 정말 심오하고 묵직한 화두네요. 어쩌면 진짜 진실은 우리가 꼿꼿하게 서서 정면만 응시할 때가 아니라 고개를 비틀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딱 되었을 때만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그 새로운 시각을 여는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낯설지만 매력적인 수학적 회전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세상을 비틀어 볼 더 흥미롭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